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상반기가 벌써 6월을 향해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여름이고요. 조금 지나면 또 가을이 되겠죠? 이번 여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저는 8월 달에 싸이 콘서트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티켓팅은 안 했지만은 수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도 멋진 여름 휴가 잘 계획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틀과 오류에 대한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습관이나 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충고를 아끼지 않는 파트너 또는 스승을 옆에 두는 것도 숙달을 이루는 비결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까이에 이런 존재가 없거나 때로는 모든 연습 과정을 혼자 해내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틀, 자세이다. 틀은 변함없이 없다는 속성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일을 반복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수준 향상을 견인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기복 수준에 머물고 많은 일도 허다하다. 반복적이고 끈기 있는 연습으로 습득한 틀은 이러한 오류를 재수정하는 기능이 있다.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라는 정보를 여러 번 피드백할 수 있다는 점이 틀의 장점이다. 요즘은 영상 기술이 발달하여 자신의 자세나 플레이 장면을 녹화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스스로 퍼포먼스를 체크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식의 훈련이 주를 이룬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허세가와 시게토시 투수는 빅리그로 건너간 이후 한층 성장한 선수다. 그는 원래도 컨트롤이 좋은 선수였지만 좀 더 완벽한 컨트롤을 위해 자신의 플레이를 녹화하여 보고 또 보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팀 동료들도 컨디션도 좋은데 연습은 안 하고 왜 모니터링만 하고 있냐? 라며 냉소를 보낼 정도로 철저하게 지속했다고 한다. 모니터링 정도야 누구나 가능할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직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각적 정보를 신체적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감각을 쌓아두지 않으면 본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상을 통한 모니터링은 평소 타인만이 볼 수 있는 자기 모습의 객관적인 분석,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도구다. 이를 활용하면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겨버리던 실수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도구로 풍부한 의미를 끌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녹화된 영상 자체에 담긴 정보가 부족해 성과가 작은 경우도 있지만 영상이라는 매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한 관점이나 감각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 스포츠 분야의 프로 선수들이 본인의 자세를 체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선수는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차이까지 정확히 잡아낸다. 이미 그 선수가 항상 해당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이미 그렇게 미세한 오차까지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신체 감각이 적응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에 어떤 선수는 녹화 영상을 보며 코치의 피드백을 통해 깨닫기도 한다. 이렇듯 모니터링을 통해 오차나 수정할 점 등을 의미를 얻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 셈이다. 아무리 자기 모습을 찍어 영상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훔쳐낸다 라는 마음으로 분석적으로 파헤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기술 연구나 모니터링을 위해 수없이 녹화하지만 철저한 분석은커녕
방치되는 무용지물되는 자료들도 많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영상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현실 고증이 된다는 맹신과 영상에서 또 다른 의미와 기술을 찾아야 한다는 의식의 부재가 원인이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진을 신체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기회가 많다. 그런 경우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야기 소재가 무궁무진한 작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진도 있다. 내가 말하는 의미란 충실한 사진이란 디테일한 부분까지 의미가 합축된 작품을 가리킨다. 기무라 이헤이나 도몽겐처럼 거장이라 불리는 사진 작가들의 사진을 분석하다 보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무언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하루는 어부바를 주제로 한 사진을 찾다가 기무라 이헤이가 찍은 쇼와 시장의 풍경 속 아이를 등에 업은 여인 대여섯이 모여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아무리 어부바가 일상이던 시대라고 해도 저 정도 숫자만 파인더 안에 담길 만큼 가깝게 모여있던 순간은 찰나였을 것이다. 우연히 일치를 할 만한 이 순간은 의도적인 준비가 없었다. 언뜻 볼 때는 별다른 것 없이 일상을 담은 사진처럼 보여도 충실한 의미가 담긴 작품이 있고 단순히 일상 기록쯤으로 끝나는 사진도 있다. 사진 자체의 충실함 못지않게 작품을 감상하는 이의 관점도 중요하다. 사진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이 있어야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기무라 이헤이의 어부바 사진처럼 명확한 주제가 있는 작품이라도 그것을 민속학이나 신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복잡한 시장 풍경 사진에 불과할 것이다. 사진의 가치와 의미는 보는 이의 관점과 사진 속 요소들을 나누듯 대화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명확해진다. 여기서 숙달된 비결에 관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내적, 주관적인 관점으로 느낄 수 있는 것과 외적, 객관적인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조화다. 니스테스 라이온즈의 에이스 투수였던 이나오 가즈아사는 전성기 자신의 투구 자세를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영상으로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만으로 자신의 투구 자세를 객관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은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만 가능한 작업이리라. 이런 경우 본인의 내적인 신체 감각과 감정, 그리고 자신을 외부에서 응시할 수 있는 시각적 영상 사이의 통합이 가능하다. 내적 감각과 시각적 정보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 가지 현실을 다원적으로 접근하며 풀어가는 방식을 복수 관점적 기술적이라고 한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리얼리티의 의미가 충실하고 깊이가 있다. 현상학적 사회학자로 알려진 알프레드 슈츠는 현실을 이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멀티 리얼리티, 다원적 현실로 인식하는 현상학적 관점을 제창했다. 예를 들어 아쿠타카와 뉴노스케의 소설 덤블 속은 같은 현실을 공유하고 있는 세 사람이 저마다 다른 증언을 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현실 속 의미가 다원적임을 보여준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틀과 오류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틀과 오류,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어떤 틀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틀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일을 한 야구 선수가 모니터링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영상을 볼 때도 훔쳐낸다라는 마음으로 분석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죠.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또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번 주 토, 일, 월 일본에 가게 됩니다. 해외에서 일본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일본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